뚱탁 여론 뚱탁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분이 뭐 좋네요, 두 분 다. 좋죠 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뉴스킹 나오는데 네. 기분 나쁠 일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여야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두 사람 다 부정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한국갤럽이 이 자체 조사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보통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통상은 그런데요. 그렇죠. 이제 두 대표를 물어봤고 또 마침 원내대표 교섭단체 이 대표 연설하기 전에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성적표가 될 텐데 김기현 대표 잘하고 있다는 긍정 29%, 부정평가가 57%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긍정이 32%, 부정이 60%.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이 35%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뭐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두 대표의 평가도 뭐 32 이재명 대표, 네. 김기현 대표는 29%인데 당장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질문이실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왜 이렇게 낮으냐. 예, 왜 낮습니까? 그 뭐 이미 다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더 큰 태양이 있는 거죠. 원래 뒤에 가려져 있다. 그렇죠. 집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김기현 대표가 뭐 상징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영향력은 대통령적으로 기운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존재감을 좀 뿜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계기나 동력이 안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크겠죠. 자,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게 좀 부정적 이미지가 만회가 됐을까요? 최악이죠. 최악이 되는 겁니까? 진짜 제가 이거 대표 연설 보면서 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뭐 이제 뉴스킹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화를 내시죠? 연설을 하는데. 네, 조금.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긴. 차분하게 하셔도 네. 되잖아요. 예. 뭐 야당의 뭐 내로남불 이런 거 지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막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너무 네. 뭐 이거를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떠나서 굉장히 불편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많이 알려졌는데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얘기할 때 땅땅땅 땅 대표 하면서 막 네, 소리 정청래 지르고 의원이 이재명 대표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웃고 있고 네. 막 이게 그거를 또 국회 견학원 애들이 보고 있고 진짜 제가 부끄럽더라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이를테면 대표 연설 서로 존중해 주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정말 부끄러웠고 네. 좀 최소한의 조금 룰은 지키고 우리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번 여야 대표 연설 중에 각자가 가장 인상 깊게 그렇죠. 꼽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 연설에서는 다들 뭐 주목한 것은 이제 전반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예. 주로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았죠.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 원고에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그렇죠. 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승부수였다. 왜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국회로 제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때는 이 발언 때문에라도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거 그냥 봐서 구속영장 실체심사 받겠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김기현 대표는 또 맞대응으로 서약을 하자 그랬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 그렇죠. 그랬습니다. 이게 또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불체포 특권의 포기 또 서약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김주일 대표님은 예. 대표 연설에서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게 뭐 가장 하이라이트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승부수다 이런 네.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게 당 전체에 적용되는 거냐 이재명 본인한테만 적용되는 거냐 그리고 이거를 제도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뭐 표결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좀 남아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야당을 좀 비판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왔다. 뭐 중국한테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한 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아하. 좀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이게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정치인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표 연설 이재명, 김기현 두 대표의 대표 연설 한번 들어보고 대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내용 얘기하기 전에 아주 시끄러워요. 제가 뭐 그 의원들 여야 의원들 다 물어보면 서로가 더 시끄러웠다. 저쪽이 더 예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초등학생들이 견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좀 야유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정치가 저는 그러니까 좀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 주소거든요. 뭘 해도 그냥 일단 나는 싫고 저쪽을 조롱하면은 환호받고 지지층에. 근데 이제 최소한의 룰 같은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사실은 네. 뭐 얘기를 하더라도 야유거 잠깐 하고 뭐 이러지만은 이 정도로까지 시끄럽게 의사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품격을 지키시라는 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거가 다만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좀 뭐 싫기는 한데요. 저분들이 그렇다고 이게 정치 자체를 우리가 방관하면은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이 다 당선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부분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네.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초등학생들이 이제 견학을 가서 결과적으로 얻은 건 이러겠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치는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겠죠. 그게 가장 큰 교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설은 화려한데 네. 그 시설 내에서 나오는 이 콘텐츠는 엉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기현 대표 얘기 중에 의원 정수 10% 감축한다 이 부분 여당 내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0% 그럼 왜 10%일까라는 부분부터 네. 근거가 제시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수치로 내밀면 말고 분명히 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걸 제시하는 의미는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하장받지 못하는 국회 오히려 뭐 선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기회에서는 뭐 330명, 350명 설도 한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대부분 뭐 이 귀를 기울이거나 네. 이게 기사로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우리 뭐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또 언론인이시지만 한 10% 이랴 뭐야 이러면서 논란이 되면서도 눈에 딱 띄니까. 김기현 대표의 뭐 10%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또 주목을 받는데 좀 더 근거를 가지고서 더 체계적으로 아하.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그건 모르실 거예요.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입니다. 그렇죠? 21대 국회가 지금 그 발의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법안 말하는 거죠. 법안이요. 예. 한 2만 2천 건이 넘어요. 예. 근데 16대 국회 때 예. 비하면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더 많네요. 그런데 얼마나 통과된 줄 아세요? 9.4%밖에 안 돼요. 아니면 말고 법안만 지금 남발하고 시간 다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말씀 주십시오.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의원수 정수를 줄이는 게 이제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김기현 대표의 이제 뭐 생각은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공론 조사를 했잖아요. 네.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 뭐 이렇게 편향돼 조사됐다 또 막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선거제도 같은 경우엔 복잡하니까 수기 민주주의가 한 500명의 패널을 놓고 1박 네. 2일 동안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전에 토론하기 전에 조사한 거, 토론한 후에 조사한 거 요거를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자, 5월 달에 있었던 이 수기 공론 조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그때 수기를 토론을 하기 전에는 줄여야가 65% 압도적이었어요. 예. 현행 유지 18%, 늘려야 13%잘 모르겠다 3%.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하는 대로 줄여야가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토론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은 줄여야가 37%, 65에서 37로 확 떨어졌어요. 줄었네요. 네, 그리고 늘려야가 13에서 33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유지도 18에서 29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여전히 줄여야가 제일 많기는 해요. 37로. 하지만은 늘려야 33하고 별 차이 없고요. 네. 현행 유지 늘려야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늘려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지역구는 조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비례에서 없애자. 비례 47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30석 없애면 이제 17석 남아요. 비례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수기 조사를 했는데 비례대표 더 늘려야가 수기 전에는 27%였어요. 네. 그런데 수기 후에는 70%로 늘어났습니다. 훨씬 많아졌네요. 43%포인트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비례를 늘려야 된다. 지역구도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비례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아예 국회의원 숫자를 증원하든지 이게 합리적인 여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존중은 하는데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네.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론조사는 공론조사의 명암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공론조사의 장점도 있지만 공론조사의 또 단점은 또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면 그 부분 쪽으로 또 의견들이 또 많이 또 쏠려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숫자를 바꾸는 거에는 이제 선거구제 개편도 포함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느냐 여부도 또 포함이 돼야 될 것 네. 같고 또 보수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뭐 비례대표를 마냥 늘리는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좀 특성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충분히 근거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론을 통해서 수기가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네.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교섭단체 연설에 나가서 10% 줄이자 하면 이게 줄여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니까 이제 된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나가서 주목받는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그 중국인 투표권 제한 또 건강보험 먹튀 얘기한 게 이 반중 여론을 좀 그렇죠. 읽고 있다가 빅데이터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요즘에 예. 반중 여론도 있지만 반식 여론이잖아요. 그게 뭐죠? 반싱하이밍. 반식 여론이죠. 여론. 그러니까 네. 이제 적어도 반중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반발하는 심리가 이제 부각이 돼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이제 중국 동포. 근데 이 중국 동포의 숫자가 실제로 그 정도 많을까? 네. 또 이제 뭐 건강보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그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았던 내지도 사람들이 않은데 와서 혜택을 받는다는 한 번 거잖아요. 정도 혜택을 우리 예. 그러면 제도를 또 손을 뽑으면 되잖아요. 예. 제도를 손을 봐서 그 제도에서 이른바 이런 이익을 얻어서 먹튀를 하는 상황이 없어지도록 그럼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 문제는 좀 다각도로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동포 부분은 이제 중국하고 우리 사이의 문제겠지만 제1동포는 또 우리와 일본 사이의 문제거든요. 요거는 뭐 지금 이제 재외동포청이 있죠. 그렇죠. 네.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우리 재외 국민들의 또 인권이나 권리나
투표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결돼 이걸 또 불쑥 가지고 나와서 이걸 뭐 요즘에 반중 정서에 기대해서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요거는 제가 어떻습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먼저 이제 중국인 투표권 제한 이게 이제 여론이 나왔잖아요. 이게 네.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한테도 지방선거 참정권. 그러니까 지방의회, 뭐 지방선거. 서울시장, 뭐 이를테면 네. 안양시장 뭐 이런 네. 게 이제 뽑는 거를 지방선거만 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랬냐면은 근데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지방선거 참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교포한테 줘라라고 일본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도입된 거 하나. 네. 그리고 외국인한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유럽연합의 선진국들이에요. 네. 야 우리도 이제 선진국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인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이 10만 명이었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 네. 투표율이 1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호주의 뭐 하면서 뭐 편향이 있네 없네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일인가. 그리고 특정 국가를 타겟팅하는 순간 뭐가 됐든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그러면 지방선거 참정권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이거를 근데 중국인을 겨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은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없애는 거를 차라리 권유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누구를 어느 특정 국적을 겨냥을 해가지고 할 바에야 그게 맞는 것 같고 자 그 건강보험 먹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2019년에 이게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군요. 네,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 전에는 3개월만 거주를 하면은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6개월로 바꿨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예를 들면 미국 영주권 교포들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영주권자들이 한국 미국은 건강보험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여기 와가지고 엄청 수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그러니까 예. 그거를 해서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왜 그 교포들도 이게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미 바꿨어요. 그리고 그 가족도 이를테면은 왜 내국인은 직계 좀비속 까지 다 포함되고 형제자매도 내가 등록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이미 자기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만 할 수 있게 이미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미 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럼 미성년 자녀 빼버릴 겁니까? 그러면 애들 의료보험 적용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 말 대잔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짧게만 덧붙이면은 김준일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 정작 이 중요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체적인 민생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영업청이나 청년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건 뭐 지금 청년 일자리 난리거든요. 네. 그 이야기 별로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 그냥 공론화하자 뭐 이거 좀 논의해 보자. 그럼 여야 대표도 지금 안 만나고 처음에는 뭐 공개 토론회를 한다 그랬다가 네. 아니다 비공개로 가자. 그러다가 사실상 거의 지금 만날 가능성도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계속 고래고래 서로 고성만 오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정말 구체적인 게 하나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결책을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후폭풍 좀 거센 상황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통령 진위를 잘못 전달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자, 이주호 장관 오히려 대통령한테 배운다라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네. 이 정부 여당 네. 이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많이 알 수는 있죠.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국 수사에 그것도 뭐 사실은 표창장 수사하고 인턴 수사한 건데 정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사에서 관심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문가 수준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세상에 모든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취재도 하고 이렇게 뭐 좀 이게 여러 분야에 많이 알지만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제가 전달을 하는 거지 제가 전문가 행사를 하진 않아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거를 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윤비어 첨가가 난무하는지 참 황당하고 제가 이거를 고3 부모들 몇 명 예.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이게 어떤 뭐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 막 있잖아요. 중상위권.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 아니 나는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은 이거는 뭘 해야 되지? 이거는 뭐 쪽집게 가외라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히 이제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중상위권들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가 어디냐? 서울로 따지면은 강남 3구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동입니다. 목동 뭐 네. 이런 데.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다음 총선에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배종 소장님. 그렇죠. 여론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단계별로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이제 킬러 문항 이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부각되는 이슈는 이제 세 가지죠. 하나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네. 사교육을 어떻게 이제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부분. 왜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입니다. 대입 부정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그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다. 박태출 정책 이렇게 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뭐 킬러 문항이 문제라면 그걸 뭐 그 교육부 내에서도 또 정교조와 교총 내에서도 여러 번 논의된 바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논의된 그대로 더 토론되고 그것을 뭐 배제하고 또 중킬러 문항에 대한 그런 우려들조차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은 지금 뭐 엄청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교육부의 초중고 실태조사 이 내용을 보면은 한 23조가 넘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뭐 줄여가야 되겠죠. 이게 사실상 사교육비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하나 또 지적될 정도면은 줄이긴 줄여야죠. 이른바 스타 강사, 일타 강사 뭐 현우진, 이다지 이야기가 또다시 부각될 정도면. 예. 근데 뭐 그걸 논의한다고 해서 두 사람 세 사람 이야기를 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메가스타지 이야기로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는 것일까 그것도 논의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은 뭔가 자꾸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좀 방법이 내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교육으로 지금 좀 전이가 된 것 같아요. 논란 자체가. 네. 또 오늘 보도 보면 좌파가 또 사교육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도 이게 좀 진영 대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카르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르텔이 있으면은. 네. 근데 출제를 누가 합니까? 뭐 입시 정부 뭐 이렇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죠. 평가원에서 네. 하죠. 그거는 현직 교사들이 하잖아요. 예. 교수들이나 교수진이 뭐, 하죠. 교수진, 교수진이나 뭐 교사진 이제 뭐. 교사들이 예. 하잖아요. 현직들이 하죠. 현직들이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나요? 못 받죠. 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죠. 알 수 없고 예. 받은 거를 그럼 증거를 잡아오면은 제가 카르텔이라는 거 인정을 하는 거야. 교사들이 이를테면은 최선을 다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난이도 조절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달랍니다. 그리고 그렇죠. 재수상이 들어오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킬러 문항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은 이제 불안하니까 학원에 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좌파고 뭐가 이제 카르텔이냐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사교육 시장이 뭐 100억씩 버는 거를 꼭 반드시 좋게 보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보수 우파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보수 우파에서 갑자기 지금 개딸이라고 뭐 이다지 강사 보고 개딸이냐 이렇게 막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 지금 이거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 비판을 하니까 막 이런 난리 법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어요. 네. 자, 내년에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평가전을 치릅니다.
평가전을 치르는데 수비 위주로 좀 안전적으로 포백 라인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포백. 감독이 포백. 예. 근데 갑자기 3백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실점을 한 5실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아니 왜 이거 수비를 이렇게 엉망진창 야 경질해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 최종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모의고사 자체도 난이도를 수능에서 어떻게 내기를 위해서 하는 일종의 평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갑자기 무슨 경질을 하고 지금 뭐 평가원장이 날아가고 무슨 거의 압수수색 들어갈 분위기 막 이러면은 누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 지금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당에서 좀 키우고 있는 거고 네. 좌파 우파 나누는 게 이게 해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 문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일단은 수습할 게 필요하고 뭐 정치적인 공방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격상 정교조도 있고 교총도 있고. 근데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빨리 수습해서 왜냐하면 수험생이 악영향이 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자칫 이게 뭐 수험생들이 또 내년 총선에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실제로 그 정도 있을지 없을지 뭐 살펴봐야 돼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제발 좀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면은 뭐 유명 학원 강사 중에 한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본인은 이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다, 뭐 이승만을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 뭐 할 수도 있을겠죠. 그건 개인적인 또 취향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은 좌파다, 우파다, 내는 교육 내용도 좌파다, 우파다. 그럼 한도 끝도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자, 엑스포 지금 유치 관련해서 지금 프랑스 순방 중인데 뭐 1조 2천억 원 투자 유치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네네. 대통령이 직접 또 PT 연설을 또 영어로 했습니다. 예, 이건 상당히 좀 지지율에도 저는 뭐 상승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한 방송에 나가서 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 보내주자. 네. 대통령이 저렇게 가서 시사 적응도 쉽지 않은데 바로 연설하고 저런 거 리허설도 여러 차례 했다는 건 잘한 건 잘했다고 또 우리가 평가해야죠. 더군다나 뭐 싸이까지 검은 선글라스를 안 벗었다 그래요. 몰라볼까 봐.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워낙 예. 방산 원전 강국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 유치도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테고 우리도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를 프랑스에 투자한다 그러고 상당히 또 마크롱 대통령도 이게 이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사우디의 빈살만 이탈리아도 왔는데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융성하게 또 대우를 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래서 박지원 변호사는 그거 아세요? 프랑스어로 목이 마르다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마르세유. 알겠습니다. 목이 마르세유. 자, 근데 좀 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예. PT에 지각했다 이런 예. 얘기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허위 가짜뉴스 하지 말라라고 있고 또 천안함 옷 입고 또 산책하던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그거를 다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진행자가 당황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오느냐. 아하. 그런 다음에 일단 프레젠테이션 사전 영상을 틉니다. 아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늦게 들어와요. 예. 그런 다음에 그거를 끄고 다시 틉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각을 한 건 맞죠. 팩트가 이게 지각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걸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거 지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사소한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거를 뭐 말만 하면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팩트가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좀 하지 좀 맙시다. 그냥 정부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래 잘했다라고 하는 거 평가 받으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네. 뭐 사실 좀 확인은 좀 해봐야 하니까 김준일 제가 다 영상을 대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알겠습니다. 예.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